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2월 9일 벌써 이제 오찬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뉴스, 우리 국민의힘 이제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들어섰습니다. 들어서다 보니까 지금 언론의 초점이 말이죠, 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고, 그 다음에는 김병준, 그 다음에 김종인 총괄위원장과의 갈등설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언론의 집중적인 취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수정 또 노재승 씨의 과거의 발언을 가지고 또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논쟁이 확산되는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언론의 이러한 말하자면 이 언론 이미 다 기울어진 거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국민의힘 지도부 방송에 나가시는 분들이 말려들면 되지 않겠다, 말려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오늘 보도를 나오는 걸 보면 이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또 김병준 위원장 마찬가지, 제가 이미 어제와 그제에 이어서 제기했던 문제점, 이제 국민의힘도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도부는 물론이고 이 방송 출연이 많은 분들에게 이제는 한 목소리로 가자.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극복과 관련된 얘기 이외에 다른 얘기에 대해서는 자제해 달라라고 하는 일종의 얼리 워닝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차이점 중에 하나는요, 이 노재승 씨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굉장히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조동현 씨의 경우에는 이미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뭐라 그럴까요, 사퇴를 시키기 전에 조동현 씨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갖췄거든요. 근데 현재 노재승 씨의 경우에는 당에서 밀쳐낼 경우에는 지금 뭐 필요할 때는 불러드리고, 이러한 청년인데 또 이렇게 비판을 받으니까 못하는 이러한 이 약삭빠른 이런 것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입장이 당 지도부 안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이 행간을 읽어보면 노재승 씨가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라는, 그래서 이 파장을 좀 줄이는 그런 거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요. 이 공개적으로 또 이 공론화시켜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심야 방송을 통해서도 이 노재승 씨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청년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또 감안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뭐 이 공동선대위원장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이제 이준석 대표 비슷하게 30대 중반 아주 젊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0세 시대라고, 아마 지금 30대 중반한테는요, 한 120세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뭐 수십 년간이 남았는데 이번 공동선대위원장 자리에 본인의 정치적인 명운을 걸 필요가 없다. 그래서 더 뭐라고 그럴까요? 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기 전에 본인의 판단하에 본인의 용태를 결정할 줄 아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라는 입장을 제가 어제 보였는데, 어젯밤에 제가 그런 입장을 넣었는데요. 지금 오늘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국민의힘 안에서도 스스로 좀 물러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쪽이 중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빨리 매듭이 지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이 색깔의 변화를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이미 우리가 다 예측했던 것처럼요, 김종인 위원장이 영입되기를, 자리를 차지하기를 바랄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중도, 그리고 탈진보 인사, 이런 것들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이용우 이 무소속 의원, 호남에서 유일한 무소속이에요. 이용우 의원이 영입이 됐고, 지금 오늘 보도를 보면 또 아주 정치적으로 상징성이 많은 그러한 이 젊은 청년들이 대대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으로 몰려오고 있다라는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청년은 아니지만요, 정치적인 상징성이 있는 탈진보 인사 중에 하나가 바로 고건 전 총리의 아들, 고진 씨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국민공감 미래정책단, 여기에 공동단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쭉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법률 관계인데요. 수원지검의 김학의 사건과 관련된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이 수원지검 수사팀이 아무 죄도 없이 수사 열심히 잘했는데 칭찬은 받기는커녕 실세 건드렸다 이거죠. 괘씸죄에 걸렸어. 그래서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 집행하면서 수원지검 수사팀을 수사에 나섰어요. 그런데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현 여권의
여권과 코드를 맞추는 애완견 검사가 이 공수처 유출에 개입된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가고 유야무야 되고 발표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수원지검 수사팀의 반발 원인이었거든요. 자, 이거를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이성윤의 최측근 바로 밑에서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밑에 있던 차장검사쯤 되겠죠. 이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고 하는데 대충 누구인지 짐작이 갑니다. 이 사람의 PC에서 이 공소장이 편집된 거를 찾았는데 이거를 한동수가 덮었다. 이런 아주 충격적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참 이러니까 정권 교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이런 비리들이 얼마나 많이 쌓였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비리 의혹을 파헤칠 수 있도록 그야말로 국정농단 이상의 비리가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엄청 쌓였어요. 이거를 캐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길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요, 제가 구독자 좀 늘려주십사. 그리고 주변 분들과 SNS 통해서 많이 공유해 주십사. 거듭거듭 당부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이러한 큰 흐름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김종인 비대위원장 우선 강한 보수가 아니고요, 따뜻한 보수를 지향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따뜻한 보수의 내용을 보면 강론으로 들어가면 약자와의 동행, 그래서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윤석열 후보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고 나눔과 배려의 정신으로 지금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선대위 정책 리노베이션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 지상주의를 배제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시장 근본주의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틀렸다 이거예요. 이 틀리게 된 가장 결정적 원인은 바로 코로나 사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따뜻한 보수로 넘어가야 되고 이 시장 근본주의를 지우기 위한 일환으로 제가 보기에는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걸고 나온 것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50조, 그러니까 자영업자 이런 분들을 위한 50조 투입, 그리고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손실보상 100조 원 투입안을 제시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자유주의에 관해서 김병준 상임위원장이 말하자면 자유주의를 좀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와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은요, 흔히들 얘기하는 국가주의니 자유주의니 하는 얘기는 정당 정치에서는 의미 없는 논쟁이다.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자유주의 경제학에 심취했다는 얘기와 관련해서는요, 이거는 나이브한 생각이다. 아무리 심취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자유주의 경제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밝히고 이 연장선상에서 100조 원의 예산 투입 이거를 주장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1호 공약이나 마찬가지죠. 이 100조 원 투입과 관련해서 송영길이가 바로 이제 받고 나섰어요. 그런 송영길 주장이 말이죠. 소상공인 자영업자 100조 원 손실 보상 구체화하기 위해서 각 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사자 회동을 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나섰는데요. 이 제안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 역시 고수답게 저라도 이거 받지 않죠. 지금 상황에서는 협할 성격이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반대를 의향을 표시했습니다. 예. 지금 여당하고 협의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50조 원을 먼저 이야기했는데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100조 원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이렇게 입장을 다시 오늘 선대회가 끝난 다음에 기자들한테 밝혔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선대위 측에서는요, 자영업자 피해 보상과 관련된 윤 후보의 공약은 50조 원 투입이다. 김종인 위원장의 이 100조 원 얘기는요,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당초 예상보다 매우 심각하고 또 이런 피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장기적으로 크기 때문에 추가 지원 방안을 미리 준비해 두자는 취지다. 이렇게 부수적으로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집권했을 적에 코로나로 인한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수행해야 할 예산이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은 그때 가서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재명이도 어제 그랬잖아요. 100조 원 우리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또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50조 원 투입하는 거. 윤석열 후보가 맨 먼저 얘기했을 때 또 그걸 받겠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어요. 근데 여론이 본인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받자. 이게 여당의 행보예요. 여당이 정책적인 선견 제명이 전혀 없어. 예, 기본적으로. 이 얘기는 정책 구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수세에 몰리니까, 여론에서 밀리니까 굉장히 다급하니까 우리 야당이 말이죠. 국가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살리고 국가 경제, 파탄된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고 내놓는 대안을 받아먹으려고 달려들어요. 그리고서 이거는 마치 자기네가 말하자면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이거 봐라, 우리가 이건 직접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하자면 인센티브를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공을 가로채려고 하는 아주 얄팍한 계산수가 앞서 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안 받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보수, 약자와의 동행, 이런 이 중도 외연의 확장, 여기에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들어서면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와의 동행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가 엊그제 이제 어디죠? 홍대 그쪽에서도 가서 방범 활동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범죄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이거 방치되어 있는데 이거 반드시 예방은 물론이고 피해자 이 재활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표명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현재 메시지들이 갈팡질팡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수정 이런 사람들 얼마나 방송에 많이 나와요. 패널 정책 그만하라. 제가도 얘기했잖아요. 이거 이수정한테 모든 초점이 지금 맞춰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또 김건희 씨한테 초점이 맞춰져.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 김종인, 그 다음에 이준석, 그 다음에 김병준, 이런 말하자면 선대위 책임 인사들의 메시지가 우리 국민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요. 엉뚱한 내용으로 지금 초점이 흐려져요. 그리고 이거를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해가지고요, 매일같이 어른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또 인사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따끔하게 누군가가 경계 사인을 줘야 되겠다. 제가 누구랑은 발표하지 않지만 이거 문제가 많아요. 지금 은근슬쩍 이런 데 편승해갖고요,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짐작하실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자제해야 됩니다. 지금은 자기 정치할 때가 아니에요. 윤석열 정치를 하라. 딱 이길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 목소리를 말이죠. 목소리를 본인의 공로를 이렇게 돌출적으로 제기하고 부각시키지 말고 모든 좋은 점, 이거는 윤석열에게로, 그리고 조금 우리가 비판성이 있는 것은 모두가 책임져서 분산, 그야말로 책임을 나누는 걸로, 이렇게 해야만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에게 상심을 주지 않는다. 이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지적한 대로 이준석 대표가 오늘 제대로 말 한번 했어요. 오래간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코로나 대처를 철저하게 주요 메시지로 삼아달라. 다른 메시지는 자제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다른 메시지가 뭐예요? 이게 김건희 씨 같은 메시지예요. 그리고 김병준과의 갈등 같은 메시지예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영입하는데 내가 공을 많이 세웠다, 이런 거 부각시키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요, 오늘,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께서 지역 일정을 하면 저희는 정책적 행보를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 지역 조직에서 후보가 하는 지역 행보가 조직 각각에 전파되도록 유의해달라. 우리가 컨셉으로 잡은 거는 후보가 낮은 곳으로 임하겠다는 자세이니 지방을 가더라도 후보가 지금까지 잘 안 간 중소도시 위주로 일정을 짤 예정이다. 그리고 내일부터 공직후보 자격시험과 관련해 역량 프로 강화에 대한 동영상 강의 촬영을 시작한다. 제가 1강으로 당헌 당규를 설명하는 걸 촬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전쟁 중인데, 아직 전쟁 중일 때도 공부해가면서 전쟁을 잘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전쟁할 때는 전쟁 공부만 해야지, 내 혼자 살겠다는 문 닫아놓고 방에서 머리채 박고 공부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글쎄요, 제 수준에서는요, 저도 공부 아주 못하지는 않고 저도 공부를 좀 해봤는데 이거 맞지 않다. 지금 윤석열 후보의 정책 공부를 해야지 당헌 당규를 제1강으로 한다 이거예요. 물론 당헌 당규 기본 사항 중에 하나죠. 네, 그렇지만은 지금 이렇게 공직 후보 자격 시험을 따는데 시험을 봐야 되냐? 윤석열 후보 공약 시험을 봐도 지금 시원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도 한마디 했어요. 요즘 취재 열기가 상당히 뜨거운데 각자 선대위에 소속된 사람, 안팎에 계신 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오보가 많거나 앞서가는 이야기들이 보도되고 있어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프레멘했어요. 그리고 잘못 보도가 나가면 국민에게 신뢰가 떨어지니 정정하고 즉각 해명하라.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는 확인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 제가 추가적인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노재승 공동위원장 아주 지금 난감한 분위기다. 그래서요, 이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책임지고 사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청년 몫으로 발탁됐기 때문에 굉장히 다들 조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조절, 그야말로 이 힘을 조절하는데 많은 애를 먹고 있다. 예. 왜냐하면 그야말로 이 젊은 청년이 한 발언을 정치적으로 어디까지 문제 삼아야 하는지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김종인 총괄위원장도 오늘 선대위가 끝난 후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현재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일체 답변을 안 했어요. 비공개 회의에서도 아예 언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예. 자, 그래서 수십 명이 둘러앉은 자리에서 터놓고 논의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문제를 보고 있고 서로 눈치껏 시시하는 분위기이다. 그래서 거치 논란 민감하게 다루는 것은 무엇보다도 노재승 위원장 본인에게 당장 스스로 사퇴할 의사가 없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강제로 끌어내리는 모양새가 될 경우에는 2030 지지층이 돌아설 수는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노 위원장에게 우회적으로 자진 사퇴를 권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본인 용퇴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것이 복수의 선대위 관계자가 밝힌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양수 수석 대변인도요, 오늘 본인 여러 가지 염려와 지적을 고려해서 심도 있게 거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일단은 본인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이 도의일 것 같고 모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사무총장도 사과하고 새로운 뭔가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청년의 청을 들어줘야 하지 않겠냐. 기성세대가 필요할 때 불렀다가 필요 없어지면 그냥 자르나 이렇게 반문하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젊은 시절에 이런저런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인생이 창창하게 남아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한번 기다려 보시죠. 자, 그리고요, 이번에 이제 호남에서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있던 이용호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이 됐고 오늘 처음으로 이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 이 회의에 참석해서 한 얘기를 보면요. 호남은 정치적으로 한 곳에 몰빵하지 말고 분산 투자할 필요가 있다. 엊그제 국민의힘 입당 이후에 비난과 격려를 평생 먹을 만큼 먹었다. 얼마나 문자폭탄 받았겠어요. 더군다나 호남 지역에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고 호남 의원 중 유일하게 비민주당이었는데 저 하나쯤은 이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에 투자해도 되는 것 아니냐. 저를 비판하는 호남 분들은 이번 대선에 국민의힘에 파견 투자했다고 긍정적으로 봐달라.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데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면 호남은 고립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많다. 제가 호남을 대변하고 소통의 창구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분위기 여러분들 제가 뭐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시겠죠? 이 호남에서 무소속인 것도 그런데요. 무소속으로 당선될 정도가 되면 신망이 크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신망이 큰 사람이 선택한 결정, 존중해 주는 것이 유권자로서의 죄송합니다. 신망이 큰 사람을 일단 뽑아줬으면 뽑아준 사람의 정치적인 의사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것도 유권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예의에 속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폭탄 문자, 폭탄 전화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 그래서 이용호 의원이 처음부터 나는 어려운 길을 택하기로 결정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어려운 길. 그래서 그 용란을 높이 평가하고, 이 호남 지역에 계신 분들도요, 저도 뭐 호남 지역에 뭐 아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호남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몰빵 투표하는 것을 자제해. 아니,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국민의 한 60% 정도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여론이 정권을 유지하는 여론보다 한 20% 정도 높지 않습니까? 이 도도한 민심의 흐름을 이제는 호남에 계신 유권자 분들도 냉정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 그리고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 호남 지역이 아닌 분들도 5.18 민주화의 상징성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남 지역이라고 하는 유권자 하나의 집단으로서도 이제 집단 지성을 발휘해달라라고 저는 요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건영 복심이죠. 제가 어제 심야 방송에도 했는데 오늘 또
방송에 나와서 어제 밤에 제가 보도했던 내용과 똑같이 이제는 문재인 곁에서 떠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윤건영의 머리에서부터 바뀌어서 나오는 말의 생각의 전환인지, 말하자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 배신 때리는 거죠. 먹을 만큼 이제 4년 먹을 건데 이재명이가 만약에 되는데 이재명 편 들어야죠. 그래서 보험 드는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이 윤건영은 복심 중에 복심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돌았을 때는요, 뭔가 정치를 이어가는 관계가 걸려 있어. 안 그러고서는요, 민주당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믿을 수가 없어요. 다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 민주당 인사들 중에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윤건영이는요, 저는 진실성이 없다고 봐요. 왜? 바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을 끼고 돌았어요. 탁현민, 그 다음에 문건영, 김남국, 최강욱 다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맨 먼저 청와대를 차고 나온 사람이 바로 윤건영입니다. 자, 오늘은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정부, 왜냐면 어제까지는 뭐라고 했냐, 이재명이가 좀 차별화하는 거 그거 욕하지 말라 이런 취지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예 더 한 발짝 더 나왔어요. 여당은 여당의 길이 있고 청와대는 청와대의 길이 있다. 각자 길을 가면 된다. 직격탄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날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오늘 CBS 라디오에서 이재명 후보가 현 정권의 공과를 지적하는데 청와대와 교감한 것이냐라는 질문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돌파해야 될 그런 역할과 임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부 여당은 정부 여당의 길이 있고 청와대는 청와대의 길이 있다. 각자의 길을 가면 된다. 결별하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각자 가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재명 후보가 살짝 청와대 가고 결을 달려고 하는데 각자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데 친문들이 지금 그러면 이재명이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친문의 핵심인 윤건영이 본인이 내가 매를 맞겠다. 나를 따르라. 이제 이재명한테 청와대와 차별하더라도 욕하지 마. 일종의 메시지예요. 예. 자, 그래서 이 복심인 이 사람이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데 이렇게 차별화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선을 긋고 나섰어요. 예. 그러면서요, 이렇게 차별화 나섰다는 시각과 관련해서 여의도라는 정치적인 선과 언론에서 관심 갖는 특유의 프레임이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성찰을 통해서 대안을 만들자는 것인데 언론과 야당의 입장에서는 차별화라는 걸로 빈틈을 헤집고 들여오는다. 차별화라는 걸로 빈틈을 헤집는 게 아니라 윤건영이가 살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배신을 때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리고요, 이 전날 민주당 토론에서 현 정부의 인사 문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요, 문재인 정부가 온전히 100점짜리 정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성찰해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요, 대단히 유연하게 정책을 구사하고 있고 가치와 방향을 포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호흡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윤건영 제가 더 이상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지금 얘기한 발언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야, 이재명 당신 떨어지는데 내가 이 한마디 갖고 지금 엄청 살려주고 있어. 알지? 윤건영이 잊지 마. 이 메시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나는 이제 갈 길 갈 거니까 더 이상 나 시비하지 마. 짓는 강성들 함부로 나 건들지 마. 그러면 내가 더 이재명 쪽으로 갈 거야. 이런 엄중한 메시지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자, 이제는 말이죠, 이 고건 아들을 비롯한 이 청년들, 그리고 아주 특징 있는 정치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윤석열 선대위 참여가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진은 60세인데요.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회장이에요.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나와서 미국 시라큐스대에서 컴퓨터 공학 석박사 과정을 마친 ICT 분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국민공감 미래정책단의 공동단장인데요. 이 고건 총리 부친이고 조부가 고형곤 전 의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영입이 됐는데 여기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윤진식 전 대통령 실장입니다. 선대위 특별 고문으로 되어 있죠. 이 윤진식 씨의 제안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민주당 탈당하고 입당을 하게 됐다. 국민의힘.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고진 씨는요, 윤석열 후보의 대광고등학교 1년 후배로 대광초등학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전 진천 국가대표 선수 촌장
신치용 씨 66세인데 이분도 선대위에 합류를 해서 직능총괄본부 산하의 체육지원본부장에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구 선수 출신인데요. 97년도에 삼성화재 창단과 함께 지휘봉을 잡아서 리그 9연패를 이뤄낸 분이고 배구 국가대표팀 감독도 지냈고 그 다음에 신치용 전 촌장의 아내 전미애 씨와 딸 신혜인 씨 여자농구 선수 출신, 사위는 박철우 씨 현역 배구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북한에서 0.1% 상주축에 해당되는 김금혁 씨도 윤석열 후보의 청년위원회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니다가 해외 유학생으로 선발돼서 중국 베이징 어학원 대학에 입학을 했고 또 이 비밀 유학생들하고 독서회를 조직했다가 보위부에 적발이 돼서 탈북해가지고 고대 정액과를 졸업한 분이에요. 자, 이분은 장예찬 씨의 권유로 선대위에 합류를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요, 많은 그야말로 능력 있는 상징성이 큰 청년들마저도 우리 윤석열 선대위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그리고 또 여명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의원이죠. 그 다음에 이기인 성남시 의원, 이런 젊은 분들도 홍준표 유승민 전 캠프에서 대변인 역할을 했는데 전부 다 이 선대위 공동 청년 본부장으로 영입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뉴스 하나만 더 전해드리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성윤 공소장 유출이 됐다. 이게 지난 5월달 얘기예요. 그래서 박범계가 즉각적으로 이 대검에 감찰을 지시했어요. 그래서 한동수 감찰부장은 아주 조국이 사퇴하기 직전에 임명한 친조국파 애완견 중에 애완견, 윤석열 징계에 맨 앞장선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리고 판사 출신입니다. 당연히 뭐 민변과 같은 좌파 출신 인사예요. 이 한동수가 이성윤 공소장이 유출됐다고 하는 감찰을 실시한 성윤, 말하자면 당시 중앙지검장 아주 최측근 PC에서 나왔는데 이것을 덮었다. 이렇게 지금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검 감찰부는 이 한동수 감찰부장 지시로 그 내용을 정식 이 감찰로 전환하지 않고 진상조사한 내용을 2차례 법무부에 보고했는데, 법무부 보고할 때요, 이 이성윤의 최측근 검사장급 승진해서 이제 검사장이 됐어요. 지금 현재 이 사람에서 나왔다는 얘기, 그리고 또 다른 애완견 검사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쏙 빼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그래서요, 이 한동수 이런 걸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국민 여러분들, 시민단체 다 알잖아요. 한동수에 대한 고발 조치를 즉각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요, 당시에 지난 5월 달에 대검 감찰부가 조사를 해보니까 포렌식 대상자 유출 의혹이 있는 검사가 22명이에요. 22명까지 됐어요. 자, 22명이었는데 이 22명 중에는 수원지검 수사팀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왜?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소장 검색을 아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렌식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 죄가 없는 수원지검 수사팀을 최근에 공수처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대검 이 서버를 압수수색해서 메신저를 누가 주고받았는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지검 수사팀이 열받아가지고 반발하는 입장문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검 감찰부가 그동안에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를 왜 발표하지 않냐? 발표해라. 예,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김호수가 발표도 안 해. 그리고 발표도 안 하고 말이죠. 그리고 공수처가 이렇게 이 검찰들을 지 멋대로 압수수색하는 거를 막아라. 이렇게 되니까요.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개입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다. 표현이요. 제가 인용하는 표현이에요. 이건 조심스럽다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아니, 검찰총장이 공수처가 거의 불법적으로 하는 압수수색, 불법적으로 압수수색하다가 이정섭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 부장검사가 항의하니까 그러면 이거 압수수색 안 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까지 엉터리 압수수색을 하는 공수처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이 이 김호수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사필 규정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도망가기 바쁜 게 김오수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됐는데, 그 이전에 이렇게 지난 5월 달에 공소장이 유출돼가지고 박범계가 지시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성윤이의 측근 검사장과 또 다른 검사 PC에서 공소장 내용이 담긴 워드 파일이 발견됐어요.
다 둘 다 이성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 사람들 거가 그대로 언론에 유출됐느냐 안 되느냐는 별도로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지만은 상식적으로 보면 공소장 편집본을 이 검사장하고 또 다른 검사가 가지고 있다, 컴퓨터에. 그러면 거기서 유출될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봐야 되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22명으로 압축을 해놓고, 그러면 대충 다 알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2명이 딱 파악됐으니까. 이 사람들은 보고를 박범계한테 안 해. 그러니까 박범계가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공수처를 끼고 들잖아요. 예, 공수처를 끼고 들고 공수처가 1차적으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 공수장 유치 거기서 판단할 것이다. 공수처가 올바른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두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검에서 말이죠. 제대로 박범계한테 이거를 보고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공수처 끼고 드는 이 박범계 입장문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끼고 돌았다 박범계가. 그러면 박범계 바로 잘라내야죠. 예. 그래서 이게 김호수도 문제, 박범계도 문제. 가장 큰 문제는 한동수예요. 이 은폐잖아요. 은폐. 진상조사의 은폐. 그래서 김호수가 내놓을 때 진상조사했는데 감찰로 전환한 것처럼 감찰 중에 있다라고 했다가, 예, 그 말을 싹 빼고 진상조사 중이다 말까지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김호수도 무능해요. 그러니까 무능한 김호수에 약삭 빠른 한동수, 그리고 코드만 앞장세워서 지시하는 박범계, 그리고 김진욱의 코드 수사, 이것이 다 사자 일체가 돼가지고 이 공수장 유출 문제에 대해서 유야무야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작전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요. 오찬 후에 다시 여러분들께 또 좋은 뉴스를 가지고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주변 분들과의 공유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